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 이후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걷다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이러다 또다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관적인 심리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뭐 어떤 기댈 언덕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주식시장에 다시 찾아온 조정을 보다 보니까요. 자, 우리나라 증시에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증시 토크를 오랫동안 봐오신 시청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를 받칠 수 있는 비빌 언덕, 무엇이 있습니까? 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존재를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증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수 있다라는 속담. 예, 요거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셨죠? 뭐, 본인의 자식들에게, 너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기댈 수 있는데, 이런 표현으로, 예,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속담을 자주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자, 그 뜻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도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소가 비빌 수 있는 그 언덕과 같은 존재, 혹시 어디 있을까요? 자, 뭐 요즘 시장이 워낙 비관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예, 그 존재를 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시장을 받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빌 언덕의 존재는요,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점점점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죠. 자, 비빌 언덕이 안 보이는 증시. 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불과 일주일 정도의 조정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비관론이 확 일어나고 있는데요. 불과 그 직전에는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사상 최장 연속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었습니다. 뉴스 매체들을 보게 되면요, 뭐 증시가 좋든 경제가 좋든 나쁘든 비관적인 뉴스들만 헤드라인으로 해가지고 쫙 뽑아내고요. 긍정적인 뉴스는 그냥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비관적인 뉴스를 메인으로 뽑아야지 시청률이 나옵니다. 예, 그런 또 우리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군중들도 증시에 대한 심리는 냉랭함 그 자체입니다. 예, 냉랭함. 자, 오늘 우연히 그 허영만 씨께서 주식 투자 관련한 카툰을 또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봤더니 이제 허영만 씨의 배우자분께서 막 주식 투자를 또 허영만 씨가 한다고 이거 고사를 지내시면서 뜯어 말리라고 뭐 이런 분위기가, 고사는 아니고 자제분들한테 연락해서 너희 아빠 주식 투자 못하게 뜯어 말려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의 모습이긴 하죠. 그뿐만 아니죠. 펀드 환매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펀드 하면은 투신의 수급입니다. 그런데 투신의 수급이 없으니 기관의 수급 공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힘이 없다, 버틸 기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생각해 보면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 시장을 받치는 큰 힘은 투신이었습니다. 투신사. 예. 시장이 하락하면, 예, 증시안정기금을 정부에서 주어서 이거 가지고 주식 사,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투신이 나타났다 하면 시장이 반등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 보니 투자 심리를, 예,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런 거를 억지로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이때 당시 증시안정기금으로 투신사가 운용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 예, 결국은 IMF로 가는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관에 어디 억지로 돈 주고 주식 사라 그러기도 좀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여기에 $1 환율까지 치솟으니까 이번 주에 들어서요. 또 이러다 1200원 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뭐 비관적인 시각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겁나시죠? 예. 아마 제가 이야기 꺼내기 전에 이미 겁을 먹으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자,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연기금의 존재 증시 토크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어요. 자, 이 연기금의 존재는 왜 중요하냐? 그 연기금의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의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전자산, 위험자산, 국외 해외 자산을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놓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요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기금 규모를 알면 그리고 기금 내에서 국내 주식 비중, 목표 비중을 알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금이 어느 정도의 주식을 더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4대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이렇게 4개의 4대 연금이 있어요. 자, 4대 연금이면 와, 쟤네가 그래도 비등비등한 규모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오늘 참고 삼아서 요거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640조 원이 넘었을 거예요. 엄청난 규모죠. 640조. 거의 뭐 이제 공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18%가 국내 주식이죠.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16조 원의 기금 운용을 하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9조, 그리고 군인연금, 국방 쪽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제 군인연금이 나오게 되죠. 1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아래 세 개를 합쳐봐야, 이게 이제 26조 원 정도인데, 자, 국민연금이 거의 압도적이죠.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국민연금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연기금의 수급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수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나머지 연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작년 12월 이전만 해도 연기금의 매매 내역을 보면 이게 국민연금일 가능성이 거의 한 95%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작년 12월부터 해서는 연기금과 국가의 매매 통계가 통합이 되면서 그 자체로는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한 달 텀 내지 2달 텀을 두고 기금 규모와 그리고 자산 배분 비율 등등과 같은 통계를 계속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분석을 해보면 주가지수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어느 정도 매매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추정치를 분석한 자료고요. 자,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반기 말이니까 이제 불과 2달 뒤에 기준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종합주가지수를 예전 자료에서는 이제 뭐 2000포인트, 2200, 뭐 2500, 3000, 뭐 1500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간격을 좁게 했어요. 2300, 2250, 2200, 2100, 그리고 2000 이렇게 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지수대, 현실적인 주가지수대를 꺼집어 내서 한번 국민연금이 저 지수대에서 어느 정도만큼 국내 주식을
더 사야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지난 일주일여 전에 종합주가지수가 2250 정도 가 있을 때는 이게 1조 6천억, 이거 단위는 억 원입니다. 자, 1조 6천억 원을 매도했어야 돼요. 뭐 큰 규모,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최근에 이제 13거래일 연속 상승할 때 연기금, 뭐 비록 국가랑 통합이 되어 있지만 그쪽이 빨간색으로 매수가 많이 안 들어왔던 이유가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국내 주식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2300포인트 가게 되면 4조 원대를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종합주가 지수가 2200이 깨졌죠. 자, 2200이 깨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2200에서 2250 사이가 중요한 경계선이 돼 가지고요. 한 대략 한 2225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가 2200 갔을 때는 1조 300억 원어치 주식을 사야지만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국민연금의 운용기금 내에서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18%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가지수가 2100까지 떨어졌다. 지금 오늘 장중에 뭐 2180, 2170 그렇게 떨어졌지만 만약에 오늘보다 더 떨어져서 거기까지 떨어졌다 할 경우에는 6조 원대 순매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매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갔다 그럴 때는 11조 7천억, 엄청난 규모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비관론에 쌓여서 난 투매할 거야 하면서 집어 던지겠지만 그거를 국민연금이 싹싹 저가로 계속 사들이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자산 배분 전략 18%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요. 국민연금 그리고 연기금의 존재는 우리나라 증시의 중요한 비빌 언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오히려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일부 극단적인 비관론자들은 종합주가지수 1500이 뭐냐, 뭐 1000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1500까지 가게 되면요. 한국 주식 38조 원, 거의 40조 원을 사야 됩니다. 자, 엄청나게 사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장 그냥 튀어오르게 되고 설사 주가지수가 1500을 순간적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튀어올라서 1500이 언제 지나갔냐, 예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했던 그 멘트대로 뭐가 지나갔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급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언제 봤느냐, 2008년에 증시가 하락할 때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유입이 되면서 그때 당시 하방 경직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저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시장이 하락하니까 엄청난 비관론, 한국 경제와 증시는 뭐 심각하게 이제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보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한국 증시는 폭락하지 않는다. 한국 증시는 폭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시장이 하락하려고 해도 연기금, 국민연금이 계속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가 매수를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극단적인 비관론자들이 원하는 대로 1500포인트를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순간의 찰나일 뿐이고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일 겁니다. 다만 자,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시청자님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할 것입니다. 조정이 깊지 않더라도 뭐 강한 상승장이 빠른 시간 내에 오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흔들려요. 자, 하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 심리적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든든한 언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폭락은 없다.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란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좀 투자 심리에 힘, 저의 증시 토크가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정기 세미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약간 머리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옷도 매무새를 갖추고 조금 더 갖추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제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증시 토크에 하나씩 녹여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 접수는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5월 달에 정기 세미나 할 때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5월 달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죠? 금요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힘차게 즐거운 일들과 함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